나는 비웃음을 참지 못했다. 음악으로 하나 되긴커녕 이곳은 음악으로 사람을 나누는 곳이었다. 녹화가 끝난 후 강문경은 대기실로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소속사 매니저가 기자실로 와서 한 장의 메모를 건넸다. 문경 씨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앞으로의 일정은 조정될 예정입니다. 그 문장은 완벽하게 중립적이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냉혹한 메시지가 숨어 있었다. 문경은 퇴출됐다는 뜻이었다. 나는 메모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복도를 걸었다. 복도 끝 스튜디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시청률이 이게 뭐야? 4.2%야. 이걸로 협찬 어떻게 유지하냐고. PD 위 목소리였다. 그 옆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강문경 씨는 다음 녹화 빼죠. 분위기 다운되잖아요. 그날 밤 나는 메모를 다시 꺼내어 바라봤다. 짧은 문장 하나가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다. 그 문장을 쓴 사람도 읽는 사람도 서로의 손에 피를 묻히고 있었다. 다음 날 기획팀에서 전화가 왔다. 기자님, 어제 녹화 내용은 기사로 쓰지 말아주세요. 내부 조율 중이라. 나는 웃으며 물었다. 무슨 조율이요? 시청률이요? 아니면 사람의 감정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한일 톱10 쇼 2는 계속 방영되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스튜디오로 가지 않았다. 가끔 TV를 켜면 새로운 출연진들이 웃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더 슬펐다. 며칠 후 나는 그녀가 떠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사 사무실을 찾았다. 건물 입구에는 문화교류의 달이, 한일 톱10 쇼 2라는 현수막이 여전히 걸려 있었다. 그러나 그 문구는 더 이상 슬로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종의 위장막이었다. 로비에서 만난 홍보 담당자는 미소를 지었다. 강문경 씨 관련 보도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문제니까요. 나는 물었다. 개인적인 문제라면 왜 제작진이 인터뷰 요청을 거부하죠?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부 보안구역이라는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나왔다. 그는 나를 보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말했다. 기자님, 이쪽으로 오세요.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회의실 안에는 공기의 흐름조차 조심스러웠다. 그 직원은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문경 씨가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원본이 없었어요. 나는 펜을 멈췄다. 없었다고요? 예, 누가 삭제했는지는 몰라요. 파일도, 종이도 다 사라졌어요. 이상하죠? 그는 이어서 말했다. 그녀가 음악 선택권을 문제 삼았어요. 프로그램에서 지정한 곡만 부르라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트로트는 일본 시청자에게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요.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게 교류입니까? 검열이죠.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그날 그녀가 마지막으로 PD에게 말했대요. 이 무대에서 제 목소리를 검열한다면 제 입으로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끝냈다. 며칠 뒤 내부 회의록이 익명으로 내 메일함에 도착했다. 발신인은 없었다. PDF 제목은 회의 밑줄 092로 밑줄 긴급 다 PDF.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강문경 출연부는 편집 대상. 일본 파트너사 피드백, 정치적 색채 강함, 감정선 과함. 대체 출연자 검토 K양, 신인 가수, 추천. 나는 윤을 의심했다. 감정선 과함이라니. 그녀의 감정이 너무 진짜라서 불편했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나는 한 스태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술에 취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다들 알아요. 문경 씨가 떠난 건 자진이 아니에요. 윗선에서 정리하라고 했어요. 왜죠? 시청률 때문이죠. 4.2%. 그 숫자 하나가 사람의 운명을 바꿨어요. 나는 웃었다. 숫자가 예술보다 중요하다면 이건 쇼가 아니라 주식시장 아닙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럼 기자님은 기사 쓸 겁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내 손끝에 펜이 한 사람의 이름을 무겁게 만들고 있다는 걸 느꼈다. 며칠 뒤 한 광고 관계자를 만났다. 그는 스폰서 시점에서 상황을 설명했다. 우린 시청률이 떨어지면 투자를 회수해야죠. 단순한 논리예요. 강문경 씨가 나가면 논란이 잠잠해진다 생각했어요. 잠잠해졌습니까? 그는 웃었다. 아니요.
대신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게 더 편하죠. 그 웃음은 너무 가벼워서 오히려 살벌했다. 나는 다시 방송국을 찾았다. 편집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화면 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건 일본 아이돌 그룹의 무대였다. 화면 비율이 더 밝아졌죠? 한 편집 스태프가 말했다. 색감이요. 일본 측에서 수정했어요. 감정이 너무 어두워 보인다고. 나는 물었다. 감정이 어두우면 안 됩니까?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요. 며칠 후 나는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단 한 번이라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대신 새벽 2시 17분 한 통의 음성 파일이 도착했다. 짧은 숨소리, 그리고 낮은 목소리. 기자님, 그들은 제 목소리를 지우려 했어요. 하지만 노래는 지우려 해도 남아요. 그 음성은 잡음에 묻혀 있었지만 그 말 한마디는 또렷했다. 지우려 해도 남는다. 며칠 뒤 SNS에 익명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목은 탑10 레퀴엠. 누군가 편집한 영상에는 강문경의 과거 무대가 이어졌고 마지막에는 검은 배경 위에 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진짜 목소리는 편집되지 않는다. 조회수는 순식간에 50만을 넘었다. 제작사는 해명문을 냈다. 허위 영상이며 당사와 무관합니다. 그러나 댓글은 냉소로 가득했다. 이게 진짜 한일화합이냐? 화합보다 편집이 빠르네. 톱10쇼가 아니라 톱다운쇼. 며칠 뒤 나는 기사를 쓰지 않았다. 대신 내 노트 첫 장에 이렇게 적었다. 사람은 사라져도 지워진 음악은 남는다. 문제는 누가 그 음악을 들을 귀를 잃었는가다. 그리고 나는 다시 스튜디오를 바라봤다. 거기엔 여전히 조명이 켜져 있었다. 하지만 그 조명 아래에는 아무도 노래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방송국 옥상으로 올라갔다. 낮의 소음은 사라졌고 도시의 불빛만이 스스로를 위로하듯 반짝였다. 아래에서는 다음 회차 녹화를 준비하는 스태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음 주 게스트 확정됐어요. 일본 쪽 아이돌 팀이래요. 강문경 씨 자리엔 누구 넣죠? 누구든 괜찮아요. 시청률만 나오면 되니까.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웃음이란 게 때로는 분노보다 더 잔인하다. 나는 그 웃음을 삼키며 아래 무대를 내려다봤다. 그곳에는 화려한 조명이 켜져 있었지만 빛은 텅 비어 있었다. 며칠 뒤 본사 회의실에서 언론 대응 전략회의가 열렸다. 나는 취재기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회의 제목은 톱10쇼의 이미지 관리 방안. 누군가 파워포인트를 넘기며 말했다. 최근 강문경 이슈로 불필요한 감정적 논란이 있습니다. 우린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다뤄야 합니다. 그는 데이터라는 단어를 또박또박 발음했다. 다른 간부가 손을 들었다. 감정은 편집 가능하지만 데이터는 남죠. 그러니 감정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순간 회의실에 웃음이 터졌다. 나는 그 웃음을 들으며 생각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인간이 아니라 알고리즘의 부속품이었다. 회의가 끝난 뒤 홍보팀장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기자님, 혹시 문경 씨 인터뷰한 자료 있으신가요? 왜요? 삭제해 주셨으면 해서요. 그분이 떠난 이상 굳이 이름이 언급될 필요는 없잖아요. 나는 대답 대신 웃었다.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야 평화가 오는 프로그램이라면 그건 이미 프로그램이 아니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후 나는 우연히 강문경을 다시 봤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녀를 봤다기보다는 들었다. 도심의 한 작은 바에서였다. 그곳은 오래된 LP 음악이 흐르는 곳이었고 벽에는 익명의 가수들의 사인이 가득했다. 갑자기 스피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내 목소리가 그들에게 닿지 않더라도 나는 노래할 것이다. 그건 강문경의 라이브였다. 무대는 없었고 관객은 20명 남짓. 그녀는 평범한 흰 셔츠 차림으로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녀는 떠난 게 아니었다. 단지 시스템을 떠난 것뿐이었다. 노래가 끝나고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기자님이죠? 그녀는 나를 알아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로 많은 일이 있었죠. 그날 이후로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녀의 대답은 담담했다. 톱10쇼는 계속되고 있죠? 예, 하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게 바로 성공이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가장 안전하니까. 그 말은 농담이었지만 그 속에는 서늘한 진실이 있었다. 며칠 뒤 나는 마지막 기사를 작성했다. 제목은 단순했다. 톱텐쇼 2위 그림자 박수의 주인은 누구인가? 기사의 첫 문장은 이렇게 썼다. 한때 무대의 중심에 섰던 목소리가 사라졌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귀가 얼마나 무뎌졌는지를 깨닫는다. 편집장은 기사 게재를 망설였다. 이건 너무 감정적이야. 나는 말했다. 그게 문제 아닙니까? 우린 감정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편집장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결국 말했다. 좋아요. 올리세요. 누군가는 불편해야 하니까. 기사가 공개된 다음 날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다. 강문경이 돌아와야 한다. 톱텐쇼는 예술을 팔았다. 음악은 숫자가 아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기사도 검색에서 사라졌다. 아무도 삭제했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결과는 같았다. 세상은 다시 평온해졌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몇 주 후 나는 다시 스튜디오 앞을 지났다. 새 시즌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한일 톱텐쇼 3 화합의 노래. 포스터 속에는 인공지능 가수가 미소 짓고 있었다. 밑에는 작은 문구가 붙어 있었다. AI 보컬, 강문경 모델 기반. 나는 한참을 그 문구를 바라보다가 웃었다. 결국 그들은 그녀를 완전히 지우지 못했다. 지우는 대신 복제했다. 밤이 깊어지자 스튜디오에서 인공음성이 울려 퍼졌다. 여러분, 음악으로 하나.